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민주는 가족의 식탁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에서 지워진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20살의 민주는 그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집, 가족,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던 유일한 뿌리마저.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검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울의 뒷골목에서 그는 매일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배고픔이 그의 뱃속을 파고들 때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냄새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민주는 18살 때 처음으로 느꼈다.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소년 이준호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 감정은 부드럽고 순수했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것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민준의 아버지 김태호는 전통적인 가문의 후계자로서 아들을 철저히 통제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 조상을 배신하는 짓이라는 말은 민준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20살 생일, 민준은 용기를 냈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준호를 사랑해요.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고 여동생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나가. 그 명령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은 비를 뚫고 집을 나섰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찢었다.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 고통은 시작일 뿐이었다. 첫 번째 겨울은 지옥이었다. 민주는 서울역 근처의 쉼터에서 지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로 하루 5만 원을 벌었고 밤에는 준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준호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났고 연락조차 없었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두려워. 그 마지막 메시지가 민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나일까? 이 감정일까?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피하거나 비웃었다.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넌 살아야 해.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시간이 흘렀다. 21살 봄, 민주는 우연히 만난 한 노인 박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옛날 서울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 하지만 그 상처가 너를 강하게 만들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준에게 불씨가 되었다. 그는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코딩을 배웠고 밤새워 프로그램을 짜는 동안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다. 이 기술은 그의 무기였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면 그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민준의 첫 직장은 작은 IT 회사였다. 월급은 150만 원,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배웠다. 상사의 칭찬이 그의 자신감을 되살렸다. 김민준, 내 코드가 최고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밤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고독은 여전했다. 퇴근 후 그는 혼자 홍대 거리를 걸었다. 커플들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그는 준호를 떠올렸다. 그 감정은 이제 분노로 변했다. 가족이 그를 버린 대가로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으로 그들을 마주할 것이다. 22살 여름, 민주는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그의 아이디어, LGBTQ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 앱가 회사의 관심을 끌었다. 이건 혁신이야. CEO가 말했다. 민주는 밤을 새워 앱을 개발했다. 그 안에는 그의 고통이 녹아 있었다. 사용자들의 메시지, 고마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 피드백이 그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는 울면서 웃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 힘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간은 민준을 변화시켰다. 23살 겨울, 앱은 대박을 쳤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민주는 공동 창업자가 되었다. 그의 은행 계좌에 처음으로 1억 원이 들어왔다. 그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성공의 달콤함 속에 빈자리가 느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꿈에 나왔다. 그는 편지를 썼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그러나 보낼 용기가 없었다. 24살 봄,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최영우, 26의 그래픽 디자이너. 영우의 미소는 준호를 닮았지만 더 부드러웠다. 내 앱 써봤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 대화는 민준의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우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가족이 날 이해 못해. 하지만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민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공원 벤치에서 그들은 별을 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랑이란 상처를 공유하는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뉴스가 터졌다. 민준의 앱이 국제상을 받았고 그의 이름이 언론에 실렸다. 가족의 집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내가 잘 지내? 민준은 침묵했다. 그 목소리는 이제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의를 다졌다. 그는 영우에게 말했다. 가족을 만나러 갈 거야. 끝내야 해. 25살 여름, 민주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났다. 그의 앱은 글로벌 회사에 인수되었고 그는 $500만 계약금을 받았다. 그 돈은 그의 자유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복수할 차례야. 하지만 진짜 복수는 용서일지도 몰라. 서울에 도착한 그는 가족의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의 발소리가 현관을 울렸다. 가족은 식탁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 태호는 신문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여동생 지은은 이제 23살, 결혼을 앞둔 처녀였다. 그들은 민준의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마주할 줄은 몰랐다. 민준아,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고통과 승리가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다. $500만. 이건 제 선물이야. 가족을 위해. 방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태호가 더듬거렸다. 민준은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여러분이 날 버렸을 때 저는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 덕에 저는 다시 태어났죠.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민주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태호는 어업회사 사장으로 가문을 중시했다. 어머니 순자는 조용한 여인으로 항상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민준의 작은 그림자였다. 그들은 바다를 보며 웃던 가족이었다. 그러나 민준의 사춘기가 왔을 때 모든 게 변했다. 학교에서 준호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야. 그는 일기에 썼다. 고백의 밤, 아버지의 분노는 폭풍이었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게 할 순 없어. 태호는 민준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다. 어머니는 울었지만 막지 못했다. 지은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었다. 민준은 그날 비바람 속을 헤치며 서울로 왔다. 왜 나일까? 그는 매일 물었다. 그 질문은 그의 동력이 되었다. 서울에서의 첫 해, 민주는 절망의 나락을 헤맸다. 쉼터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들, 그들 역시 가족에게 버림받은 LGBTQ 아이들, 과의 만남이 그를 구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한 소년이 말했다. 민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공부에 매달렸다. 컴퓨터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낮밤 없이 코딩을 했다. 이 기술로
나 같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그의 꿈은 구체화되었다. 스타트업 합류 후 민준의 삶은 가속했다. 앱 개발 중 그는 밤새워 울었다. 사용자들의 이야기, 자살을 생각했던 소년, 가족과 화해한 청년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고마워, 민준 씨, 내 덕에 살았어. 그 메시지들은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영우를 만난 건 그 무렵이었다. 영우의 손길은 민준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 사랑해, 영우가 속삭였다. 민준은 처음으로 나도 라고 대답했다. 성공의 물결이 밀려왔다. 앱 인수 후 민준은 TED 토크에 초대되었다. 무대에서 그는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청중의 박수가 그의 눈물을 씻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아팠다. 가족의 전화, 어머니의 사과는 늦었다. 민준아, 돌아와.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였다. 지금 식탁 앞에서 민준은 계속했다. 이 돈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 버린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자유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를 받아들이세요. 제 사랑을.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불가능해. 태호가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민준은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이 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는 문을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의 어깨는 가벼웠다. 영우가 기다리는 카페로 가는 길, 민준은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치유의 시작이야. 시간이 다시 흘렀다. 몇 달 후 가족의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민준아, 엄마가 공부했어. 내 사랑을 이해하려 해. 민준은 놀랐다. 지은은 LGBTQ 모임에 참석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변했다. 태호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민준은 울었다. 그는 영우와 함께 가족 모임에 갔다. 식탁은 이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준의 앱은 더 커졌다. 그는 재단을 설립해 버림받은 아이들을 도왔다. 영우와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민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상처는 강함의 뿌리였다.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선택된 사랑으로. 민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26살 가을, 그는 영우와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서약은 진심이었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 속에서 민준은 영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 덕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영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 가족과의 화해는 점진적이었다. 어머니 순자는 민준의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자들과 채팅했다. 민준아, 이 아이들, 엄마처럼 느껴져.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지은은 결혼식에 참석하며 오빠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이제 알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 태호는 가장 늦게 변했다. 그는 부산의 어업회사에서 퇴직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민준의 사무실을 방문한 날,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성공한 걸 보니 자랑스러워.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저도요. 하지만 성공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가 저를 밀어줬어요. 그날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의 식탁은 따뜻했다. 민준은 $500만 재단에 기부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게요. 그의 결정은 가족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집에서 쫓겨난 그 비오는 밤, 아버지의 분노 어린 눈빛. 그는 영우를 안고 속삭였다. 가끔, 아직도 아파 영우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아픔이 내 강함이야. 놓지 마. 27살 겨울, 민준의 재단은 전국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은 선택이야 라는 슬로건 아래 수천 명의 LGBTQ 청소년이 모였다. 민준은 연설에서 말했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그 덕에 진짜 가족을 찾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중의 눈물이 그의 목소리를 메웠다. 그 자리에서 그는 준호를 다시 만났다. 준호는 이제 결혼한 아버지였다. 민준아, 내가 빛나. 준호의 말에 민준은 안아주었다. 고마워. 내가 날 깨워줬어. 시간의 흐름 속 민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치유자였다. 영우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영우가 물었다. 민준은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을 만들자. 가족 모임은 이제 매달 열렸다. 아버지는 민준의 앱을 홍보하며 내 아들이 만든 거야 라고 자랑했다. 어머니는 손주를 기다리며 웃었다.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준은 삼촌이 되었다. 오빠, 내 덕에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 지은의 말이었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편견, 법의 미비. 민준은 로비 활동에 나섰다. 국회 앞 시위에서 그는 외쳤다. 평등은 권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언론을 타고 퍼졌다. 500만 달러의 선물은 이제 전국의 상징이 되었다. 버림받은 자의 복수, 하지만 용서의 시작. 28살 봄, 민준과 영우는 해외로 여행 갔다. 하와이의 해변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일몰을 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민준이 말했다. 영우는 키스했다. 영원히. 돌아온 민준은 더 큰 꿈을 꾸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는 한국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는 변하고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청중의 기립박수가 그의 여정을 마무지었다. 민준의 여정은 이제 글로벌 무대로 뻗었다. 29살 여름, 그는 UN 청소년 포럼에 초대되었다. 뉴욕의 홀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에게 지워진 죄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의 말은 통역을 넘어 마음을 울렸다. 포럼 후, 한 소녀가 다가왔다. 당신 덕에 엄마에게 커밍아웃 했어요. 고마워요.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준은 재단을 확장했다. LGBTQ 센터를 전국에 세웠다. 영우는 디자이너로서 센터의 로고를 만들었다. 이 로고는 우리 사랑처럼 강하고 부드러워. 영우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주말에 한강 자전거를 타며 그들은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법이 바뀌면 결혼하자. 민준이 말했다. 가족은 이제 민준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아버지 태호는 지역 모임에서 강연했다. 내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다양해요.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머니 순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했다. 아이들 얼굴 보니 민준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 그녀의 미소는 민준의 힘이다. 지은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삼촌은 영웅이야 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시련은 다시 왔다. 언론 스캔들, 민준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버림받은 동성애자, 500만 달러로 복수, 헤드라인은 악의적이었다. 민준은 밤을 새워 울었다. 또 시작이야. 영우가 안아주었다. 이번엔 함께 싸우자.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준은 말했다. 복수는 아니었어요. 용서였어요. 제 가족은 이제 제 자랑입니다. 그의 솔직함이 여론을 뒤집었다. 시간은 모든 걸 변화시켰다. 30살 겨울, 한국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민준의 로비가 결정적이었다. 국회 로비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태호는 어깨를 두드렸다. 내 덕이야, 아들아. 민준과 영우는 법 시행 첫날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찼다. 민준은 서약했다. 너와 함께 모든 상처를 이겨냈어. 영우의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다. 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넸다. 행복해, 내 아들들아. 재단은 이제 아시아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민준은 여행하며 강연했다. 상처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퍼졌다. 31 봄, 민준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민호. 우리 가족이야, 영우가 말했다. 민준은 민호를 안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뿌리가 돼줄게. 가족 모임에서 태호가 말했다. 민준아, 내 선물이 우리를 살렸어. 민준은 웃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민준의 삶은 이제 평화의 리듬을 탔다. 32 여름, 그는 책을 썼다. 지워진 흔적, 새로 쓰는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그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출판 기념회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내 책 읽고 울었어. 미안해. 민준은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영우와 민호와의 일상은 소중했다. 아침에 민호를 깨우며 민준은 속삭였다. 오늘도 사랑해. 민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영우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가족이란 이런 거지 라고 중얼거렸다. 재단 활동은 바빴다. 민준은 일본, 대만으로 여행했다. 아시아의 LGBTQ 함께 일어나요. 그의 연설은 연대를 불태웠다. 한국 정부는 그를 국가대표로 유엔에 보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자랑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변화는 완벽했다. 태호는 회고록을 썼다. 아들을 잃고 찾은 사랑. 책 속에 그는 썼다. 내 오만이 아들을 아프게 했어. 하지만 그의 용기가 나를 구했지. 순자는 센터에서 상담사가 되었다. 지은의 아이들은 민준을 슈퍼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준은 우울증을 앓았다. 성공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영우야, 가끔 피곤해. 그는 고백했다. 영우는 그를 안았다. 지어. 내가 있잖아. 그들은 상담을 받았고 더 강해졌다. 33살 겨울, 민준은 영화로 데뷔했다.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앉았다.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박수가 터졌다. 태호가 속삭였다. 아들아, 내가 최고야. 민호가 자라며 물었다. 아빠, 왜 가족이 버렸어? 민준은 대답했다. 사랑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배웠지. 이제 우리처럼. 시간은 흘러 34 봄, 민준은 국제상을 받았다. 인권의 영웅 타이틀로. 수상식에서 그는 영우와 민호를 불렀다. 이 상은 우리 가족의 거예요. 돌아온 집에서 민준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여기서 시작됐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 35살 여름, 민준의 재단은 아시아 최대 컨퍼런스를 열었다. 서울 코엑스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 민준의 오프닝 스피치. 오늘 우리는 지워진 목소리를 되살립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컨퍼런스 후 그는 피로에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영우가 손을 잡았다. 쉬어야 해. 민준아. 민준은 웃었다. 이게 내 삶이야. 멈출 수 없어. 회복 후 민준은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가족이 모였다. 태호가 바비큐를 구우며 옛날처럼 일하고 말했다. 순자는 민호와 놀았고 지은의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웠다. 밤의 별을 보며 민준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복수야. 행복으로.
영우와의 사랑은 여전했다. 그들은 매일 감사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민준의 말에 영우는 키스했다. 민호는 이제 7살. 학교에서 우리 아빠들은 특별해라고 자랑했다. 사회 변화는 빨랐다.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고조되었다. 민준은 프론트맨으로 나섰다. 시위대 앞에서 그는 외쳤다. 사랑은 법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36 겨울 결혼법이 통과되었다. 민준과 영우는 재결혼했다. 이번엔 공식 웨딩에서 태호가 축사했다. 내 아들, 내가 가르쳐준 사랑으로 아버지도 산다. 눈물이 흘렀다. 재단은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양성 교육으로 아이들이 배웠다. 민준은 교실에서 강의했다. 다른 건 약점이 아니야. 힘이다. 과거의 적들 언론, 보수단체 도 변했다. 한 기자가 사과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민준은 용서했다. 37봄, 민준은 두 번째 책을 썼다. 사랑의 뿌리. 베스트셀러, 전 세계 번역. 수익은 재단으로 갔다. 민호의 학교 행사에서 민준은 연설했다. 부모님들, 아이들의 사랑을 지켜주세요. 부모들의 박수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시간은 모든 걸 선물했다. 38 여름, 민준은 은퇴를 고려했다. 이제 후배들에게 영우가 말했다. 그래, 우리 여행 가자. 가족 여행, 부산 바다. 태호가 말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민준은 고개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됐어. 39살 가을, 민준은 재단 회장을 후임에게 넘겼다. 내 임무는 끝났어. 그의 마지막 연설, 여정은 계속돼요. 여러분이 이어가세요. 퇴임식에서 영우가 꽃을 건넸다. 자랑스러워. 민호는 안겼다. 아빠, 최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영우는 세계 여행을 떠났다. 파리, 로마, 도쿄, 각 도시에서 그들은 사랑을 축하했다. 이게 우리 보상, 민준이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제주에 집을 샀다. 바다를 보며 민준은 일기를 썼다. 상처에서 피어난 꽃. 가족은 더 커졌다. 지은의 세 번째 아이, 태호의 손주들. 모임은 항상 웃음이었다. 순자가 말했다. 민준아, 내 덕에 엄마가 산다. 민준은 멘토링을 했다. 젊은 LGBTQ 활동가들에게 두려워 마, 내 이야기로 세상을 바꿔. 40살 겨울, 민준은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작은 거야,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영우에게 털어놓았다. 만약 영우는 막았다. 함께 이겨.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병원 퇴원 후 민준은 더 강해졌다. 삶은 선물이야. 그는 재단에 강연했다. 민호는 10대가 되었다. 아빠, 내 이야기 학교에서 배웠어. 민호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시간의 선물은 계속되었다. 41 봄, 민준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권의 선구자로 수상식에서 가족이 박수쳤다. 영우와의 20주년, 그들은 다시 서약했다. 영원히 캔들라이트 디너에서. 재단 20주년 파티, 수천 명 모였다. 민준의 스피치, 500만 달러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42 여름, 민준은 자서전을 영화화했다. 할리우드 감독이 왔다. 당신 이야기 전 세계가 봐야 해. 촬영 현장에서 민준은 배우를 지도했다. 이 장면, 내 고통이야. 느껴. 영화 개봉, 오스카 후보, 레드카펫에서 영우와 손잡고, 우리 이야기야. 40세 가을, 영화가 상을 받았다. 민준은 무대에 섰다. 이 상은 버림받은 모든 이들에게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평범함을 즐겼다. 제주 정원 가꾸기, 민호와 낚시. 아빠, 행복해? 민호가 물었다. 그래, 이제야. 가족은 영원했다. 태호의 칠순잔치, 민준이 토스트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의 눈물이 흘렀다. 순자는 이제 할머니, 손주들과 센터 갔다. 민준이 덕에 내가 영웅이 됐어. 지은은 활동가가 되었다. 오빠 영향이야. 민준의 유산은 지속되었다. 재단은 AI 상담 도입, 그의 초기 아이디어. 44 겨울, 민준은 회고했다. 지워진 나는 이제 새로 쓰여졌어. 영우와의 산책, 후회 없어? 영우 물었다. 민준 웃었다. 모두 감사해. 45봄, 새 프로젝트. 글로벌 연대 앱 또 시작이야. 영우가 말했다. 시간은 원을 그었다. 민준은 서울역을 지나며 생각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사랑으로 끝나. 그의 삶은 증명했다. 복수는 용서, 상처는 힘, 사랑은 영원. 가족 앞에서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숨을 삼키지 않았다. 이제 함께 숨 쉬었다.